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단체 대표가 오늘 의대 증원과 관련한 논의에 나섰지만 의정 갈등 장기화 상황 속에 지역 병원 곳곳에선 파열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역 종합병원 인턴 모집에 1명만 지원하는가 하면 진료 축소를 예고해온 교수들도 조만간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박병준 기자입니다. 예비 전공의로 불리는 인턴을 67명 선발할 예정이던 충남대 병원. 마감일인 지난 2일까지 지원자는 단 1명. 건양대와 을지대, 순천향대 등 각각 30명 이상 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던 주요 병원들에는 지원이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당장 입원 환자 회진이나 응급처치 등의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입원 환자의 만족도나 아니면은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 이런 분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진료 축소를 예고해온 지역 대학병원 교수들도 곧 행동에 나선다는 입장. 일주일에 하루를 휴진하거나 신규 환자를 큰 폭으로 줄이는 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진료를 줄일 경우 의료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 재정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술과 병상 가동률이 많게는 30% 이상 감소해 수익이 줄자 을지와 성모병원은 이미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권고했고 이달 초 건양대병원에 이어 충남대병원도 비상경영체제로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진료 이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올해 예산도 재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환자 곁을 지키는 병원 노동자들의 원성까지 높아지면서 의정 갈등 장기화에 갖가지 파열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대전시가 2029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인 대전의료원의 운영 체계와 설계 공모 방식이 확정됐습니다. 대전시는 용역과 토론회 등을 진행한 결과 출연기관을 통해 대전의료원을 직접 운영하고 건축 설계는 디자인과 기능을 나눠 평가하는 2단계 공모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경영과 연구, 진료 등 운영 관련 12개 부문별 체계를 정립할 계획입니다.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격전지를 중심으로 선거전도 과열되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와 고소 고발이 뒤따르면서 벌써부터 총선이 끝난 뒤 거센 후폭풍마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중량급 인사들이 맞붙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홍성 예산.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가 한 토론회에서 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도지사 시절 특정 지역의 기관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기관과 시설들이 내포 신도시로 거론되다가 이게 다 천안으로 갔다고 합니다. 양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전임 지사 때 결정된 일이라며 반박하고 강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비열한 덮어씌우기와 물타기 수책의 다름 아니며 저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 고발당한 강 후보가 무고 혐의로 양 후보를 맞고발하면서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후보 간 대결은 지방 의원 간 대리전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서산 태안에서는 민주당 기초의원들이 성일종 후보의 갭 투자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 기초의원들이 조한기 후보 배우자의 불법 증축 의혹으로 맞서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 을에서도 여야 시의원들이 연일 논평과 기자회견으로 상대 후보 공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만 16건, 서면 경고도 50건에 육박했습니다. 선거철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네거티브 공방과 고소 고발전, 정당의 부실 검증을 탓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후보들이 총선에 나오게 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각 정당의 후보들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고소고발이 정치 혐오를 키운다는 지적과 함께 각종 수사로 이어져 사안에 따라 선거 이후 거센 후폭풍마저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간 대전과 세종, 충남 317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선관위는 개표 과정에 수검표를 도입하는가 하면 투표함 보관 장소를 촬영하는 CCTV 화면을 24시간 공개하는 등 부정선거 논란 차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모의 투표용지 인쇄 등 막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대전에서도 한 유튜버가 설치한 카메라가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서 발견됐던 만큼 감지기를 이용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도 점검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2대 총선 사전투표는 모레까지 이틀간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지역의 사전투표소는 대전 83곳, 세종 24곳, 충남 210곳으로 신분증만 있으면 본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뛰어들면서 비례투표용지가 역대 가장 긴 51.7cm에 달해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정당이 워낙 많아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의 기호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고 도장을 찍는 기표칸이 1cm로 작아 2개 이상 칸에 겹쳐 기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관위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부정선거 논란 차단입니다. 이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를 촬영하는 CCTV 화면을 24시간 공개합니다. 개표 과정에는 수검표도 도입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인증 사진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할 수 있고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에 게시하면 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충남 선관위는 오늘 총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모 단체 A 대표와 지방의회 소속 비의원 등 4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A 대표와 B 의원은 지난달 말 개소식이 열리는 모 후보 선거 연락소 인근 식당에서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돼지갈비와 주류 등 10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구민 5명에 대해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한 모 정당 당원 C씨에 대해서도 청양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요즘 태안의 천리포 수목원에서는 목련 축제가 한창인데요. 형형색색 목련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탐방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0여 년 만에 처음 공개된 목련 정원은 생태 보전을 위해 축제 기간 24일 동안만 개방됩니다. 정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목들마다 탐스러운 목련꽃 수천 송이가 수놓듯 피어났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백목련과 자목련은 물론 노랑과 분홍의 희귀한 목련꽃도 만개해 한껏 자태를 뽐냅니다. 저는 이렇게 종류가 많은 줄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동네에서 보던 이 백목련이나 자목련 말고 좀 색깔도 엄청 다양해가지고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멸종 위기종에서 해외 자생종까지 900종 넘는 목련꽃들의 향연. 탐방객들은 은은한 꽃내음에 취하고 발길 닿는 곳마다 펼쳐지는 고운 자태에 반합니다. 나무를 봤을 때 약간 과하게 잘라서 모양이 너무 인위적이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여기에 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나무가. 특히 목련정원은 1970년부터 애지중지 가까운 수목원이 자랑하는 비밀 공간입니다. 생태 보전을 위해 해마다 축제 기간 20여일만 개방되기에 다시 찾으려면 내년을 기약해야 합니다. 1970년대부터 목련을 저희가 수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종자를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에서 종자를 저희가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한 또 저희가 또 구입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올해는 2만 제곱미터 산정 목련원을 중심으로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돼 수목원의 뒷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목련과 함께 다양한 봄꽃들이 어우러진 천리포 수목원 목련축제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청양군에 익명으로 1,000만 원의 기부금이 전달됐습니다.
청양군은 지난 2일 청양에 사는 익명의 어르신이 청양군청 통합돌봄과를 찾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현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기부금을 중위소득 100% 이내 복지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앞서 청양에서는 지난달 20일에도 익명의 기부자가 집을 판 돈 일부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고 싶다며 1,38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온정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질화 갈륨 반도체는 5G 이동통신과 위성통신 기지국, 또 각종 첨단 레이더 등에 쓰이는 차세대 핵심 소자인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해외 수입에 의존해온 질화 갈륨 반도체 칩 국산화를 위해 국내 기업들을 전격 지원합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사 레이더가 탑재된 국산 스텔스기 KF-21. 천여 개 송수신 모듈로 공중과 지상 표적을 탐지하는 데 질화 갈륨 반도체가 핵심 소자입니다. 5G 이동통신 기지국과 위성통신 안테나도 고주파 대역에서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해 실리콘 반도체보다 전력 밀도가 10배나 높고 소형화된 질화 갈륨 반도체 사용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질화 갈륨 반도체를 거의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50나노 크기 초미세 패턴의 질화 갈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국내 기업들을 전격 지원합니다. 올해 4개 기업을 시작으로 3년간 12개 기업을 선정해 위탁 생산 방식으로 반도체 칩을 설계 제작해 주기로 한 겁니다. 이번에 시범 서비스하는 기술은 전 세계에서 6개 기관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40기가 대역까지 활용 가능한 부품 기술입니다. 특히 미세 패턴과 식각 등 주요 공정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됩니다. 자체 실험실을 통해서 지원하여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공급망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영업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6G 이동통신과 차세대 위성통신 시장을 선점하고 첨단 레이더 등 K방산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부여군 외산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양계장 6동 중 4동이 탔고 병아리 6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대전의 한 신협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관저동의 한 신협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3,900만 원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21년부터 상습 도박을 하다 빚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여군 공동 브랜드 굿드레가 13년 연속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여군은 굿드레가 대한민국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부문 1위로 선정되며 지자체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13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부여군 대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로 개발된 굿드레는 694개 조직이 굿드레 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굿드레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대전 지역 제조업체들의 실적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대전 상공회의소가 소속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분기 기업 경기 실적 지수는 61로 전분기 대비 3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부문별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금 사정 등 모든 부문이 기준치 100을 한참 밑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9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